안녕하세요. 담토방 담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두 번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지금 작업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죠? 앞에 초도 잔뜩 생기고 뒤에 그물도 생겼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좀 굉장히 덥잖아요. 또 한여름이고 한여름 하면은 또 약간 공포 영화, 무서운 이야기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안 봅니다. 안 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더위를 어떻게 하면 물리쳐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드림캐쳐 컴퍼니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저에게도 공개를 해주시지 않아서 저도 처음 읽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같이 읽어보는 건데 저의 생생한 리액션과 함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기숙사가 폐쇄된 이야기입니다. 두둥.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학교는 매 학기 성적 순으로 학년당 3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서 살게 하면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였어요. 1학년은 입학시험을 토대로 30명을 선발했고 저는 운이 좋게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는 4인 1실,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었어요. 침대 1층은 3학년 언니 둘이 사용하고 2층은 저와 같은 방 친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언니들과 친구 성격이 너무 좋아서 빨리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봅니다. 기숙사생은 밤 12시까지 기본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새벽 3, 4시까지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날이 점점 따뜻해질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가위를 눌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고 잘 안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움직여서 옆 2층 침대에 있을 친구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친구 배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티 발언 해도 돼요, 이 중간에? 2층 침대인데 어떻게 배 위에 사람이 서 있지? 천장이 머리 뚫고 나와 있는 건가? 네, 암튼 네, 암튼 그 여자는 귀까지 찢어질 듯 웃으면서 친구 배 위에서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색하더니 엄청 길어 보이는 네 발로 친구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서 제 침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 무렵 저는 기절하듯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공부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이번에는 룸메이트 언니가 머리를 말리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와서 처음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저 언니가 머리를 말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니가 머리를 너무 오래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무심코 쳐다봤는데 언니의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더니 지난번 가위 눌렸을 때 봤던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꿈에서 발버둥 쳤던 기억이 나요.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더니 친구 침대 쪽으로 웃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또 그 위에서 뛰기 시작했고 친구를 괴롭혔어요.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잠에 들렸는데 너 봤잖아, 왜 모른 척해? 너 봤잖아, 왜 모른 척해? 라며 반복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이 기이한 꿈을 주변 몇몇 친구들에게 말하며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저는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 친구는 무섭다며 외박을 신청하고 본가에서 잤습니다. 그날 제 꿈속에 그 여자는 친구가 없는 걸 확인하더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리고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라며 저에게 기어오고 몇 시간 정도 제 귀에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그 다음에도 과일을 눌렸습니다. 제가 지내는 기숙사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고 저는 부모님께 말하고 달마도와 부적을 기숙사 제 침대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그 여자가 방 밖에서 쳐다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일과 여러 스트레스로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그 기숙사의 그 방, 제가 쓰던 자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소문은 더 퍼져서 귀신 나오는 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 스트레스를 받은 선배가 어떻게 되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훗날 그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친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방은 아무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기숙사생들에게 괜히 소문에 겁에 질려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방까지 폐쇄된 건 기묘했습니다. 일단 저의 후기는요.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티 같지만 2층 침대에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배 위에 서서 콩콩 뛸 수 있는지, 분명히 팔다리가 길다고 했는데 어떻게 뛸 수 있는지 이것부터 제 상상을 지금 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래도 책을 읽어서 그런지 워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전 약간 이미지에 약한 편이어서 그래도 약간 모두가 봤다고 하고 그 기숙사까지 폐쇄된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방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친구와 부산에 놀러 갔어요. 저희는 예약해둔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묘한 꿈을 꿨어요. 저는 사방이 하얀 공간에 있었고 제 앞엔 책상 위 백지와 펜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며 가족, 친구들 이름을 신나게 줄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 종이에 써주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펜을 들고 종이에 이름을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름을 쓰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펜을 내려놨어요. 생각해보니 저에게 소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체 모를 그 사람은 이 말을 듣자 표정이 싹 굳더니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선 사라졌어요. 저도 꿈에서 깼고요. 저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며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던 중 호텔 방을 누군가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에 청소부셨어요. 거기 방을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객실에 손님이 있는데도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다는 직원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살짝 당황하여 괜찮아요. 나중에 청소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하시곤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몇 분 뒤에 이번엔 호텔의 매니저라는 분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방에 점검할 게 있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거부했어요. 저희도 곧 나갈 테니 나중에 와주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두 분이 돌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 계속 저희 방에 들어오겠다며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옆방에서 찾아왔다. 누구는 아래층인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찾아왔다.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던 저는 모두 죄송하다고 하며 돌려보냈죠. 그러던 중 눈이 확 떠졌어요. 이것도 모두 꿈이었던 거죠. 안심한 저는 옆에서 방금 일어난 친구에게 두 꿈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그런데 친구는 귀신이 친구를 옥죄는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친구에게 한 말은 소름 그 자체였어요. 네 친구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 제게 호텔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 친구를 괴롭히던 귀신이었을까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묘하게 접점이 있는 서로의 꿈에 저희는 살짝 무서워졌죠. 그리고 저희 여행 후 서울에 다시 올라왔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방의 책상 옆 가방거리에서 하루에 2번 정도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부스럭, 부스럭. 이 소리가 희한했던 이유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린다기보단
들리는 느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가방도 다 열어보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거실도 나가봤지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의문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는 방에서 맛있는 걸 시켜 먹으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친구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친구는 뭔가를 꾹 참다가 겨우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너 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부스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자 친구는 표정이 확 굳으며 몇 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의 친가 외가는 둘 다 신기가 있어서 조부모님 중 무당이 있으시대요. 친구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소리로 귀신의 존재를 느껴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죽어 같은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귀신들에게도 시달리고요. 그런데 제 방에서 부스럭 소리를 내는 귀신을 감지한 거죠. 저도 가끔 아주 작은 부스럭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조언을 몇 가지 해주고 갔어요. 절대 귀신이 느껴진다는 것을 티내지 말 것. 키우는 강아지 옆에 꼭 붙어 있을 것. 강아지가 저를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래요. 친구의 할아버지도 그래서 강아지를 2마리 키우셨대요. 저는 친구가 돌아간 뒤 저희 강아지를 끼고 살았어요. 다행히 그 뒤로 부스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귀가 약해져 있어서 느껴졌던 건 아닌가 싶네요. 저의 후기는요. 이상하긴 하네요. 호텔을 자꾸 문 열어달라 그러고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러는 건지. 그래도 문 안 열어주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이 이야기의 최고의 후기는 강아지와 함께 살자인 것 같아요. 강아지 최고. 역시. 근데 진짜 강아지나 고양이가 약간 본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허공을 보면서 짖으면은 뭐 보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지켜준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이런 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왜 자꾸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근데 귀신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못 알아내는 걸까요? 붙어 다니면은 신분증 한 번은 꺼낼 만한데 그걸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무실 3층 귀신. 저희 회사 3층 구조는 조금 특이합니다. 3층 출입문을 열면 바로 정면엔 거울이 보이는 안무 연습 공간이 있어요. 왼쪽에는 보컬 연습실, 오른쪽 작은 방에는 라이브 방송룸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가 항상 생일 이렇게 달려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컬 연습실과 방송실 문은 닫혀 있었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시 되었을까? 다른 팀원들에게 퇴근 준비를 슬슬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에어컨을 끄기 위해 일어나 리모컨 거치대가 있는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죠. 저는 리모컨을 들고 에어컨 쪽으로 몸을 돌려 전원을 껐습니다. 다시 리모컨 거치대에 리모컨을 두려고 뒤를 돌았는데 등 뒤에서 소름이 오소소 하고 돋았습니다. 에어컨 안 끈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껐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겠지. 아무튼 본 거 같은데. 저는 몸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 뭔가와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옆에 있는 활짝 열린 문 모서리에 사람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마치 까꿍 하듯 빠른 속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넣은 것 같았어요.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검은색으로 어깨를 훌쩍 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몸을 기울였어도 어깨 정도는 같이 보였어야 했는데 얼굴만 공중에 둥둥 뜬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장의 머리를 한 팀원 A가 있기에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추궁했어요. A님, 나 보고 있었지? 하며 다가가 보니 둘은 문에서부터는 먼 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A, B, 여기서 뭐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때 보컬 연습실에서 유현 씨가 나왔습니다. 유현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한바탕 호들갑을 떨고 저는 3층 불을 다 끄고 다시 그 얼굴이 나왔던 곳을 주시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활들짝 놀란 저희는 사색이 되어 모두 같이 3층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유엔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고선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 언니가 뭐 봤다고 하던 날에 궁금해서 CCTV를 돌려보자고 해서 봤는데요. 언니가 에어컨 끄고 딱 그 부분만 CCTV가 끊겨 있었어요. 잘못 돌렸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그 부분만 끊겨 있었어요. 유엔 씨는 정말 제가 그 얼굴을 본 순간만 끊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대체 왜 저를 보고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은 돌았잖아요. 모서리에 비친 본인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기울였다고 해도 어깨 정도. 뭐 머리카락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할 때 이게 거울이 여기 에어컨 리모컨 딱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자기 얼굴을 본 거죠. 자기 얼굴. 네, 자기 얼굴을 본 게 아닐까? 왜냐면은 거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좀 괴담 많아요. 일단 4층 녹음실에서 한 번쯤 잡았다고 하는 분들은 가위에서 눌렸고, 한 매니저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고 있었는데 천장 위에서 여자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 회사가 또 5층 괴담도 있어요. 5층 안쪽 방에 절대 열면 안 되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열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다. 이 건물 벽과 거기 사이에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그려진 그림이 바닥에 있다. 라는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 열어봤어요 저희. 어때요? 있어요? 제가 열어봤거든요. 어때? 있어? 그게 단발머리 여자라고 했는데 맞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었어요. 아 뭐야? 누가 그런 루머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반달이라고 한가? 역시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제가 아는 이야기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대부분은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아는 이야기로는 일단 저희 그 친 할아버지 댁이 시골에 있어요. 원래 시골집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시골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너무 시골집이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약간 그 집 터를 보시는 분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분이 오셔서 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기 센 사람 아니면 여기 못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가서 지내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도 이렇게 가위를 눌리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저도 지금까지 가위를 눌린 적이 없는 걸 보면 약간 저의 가족이 기가 센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무서운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귀신을 믿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귀신이 있다면 있을까요?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몰라요. 그런 일이 직접 일어나면은 믿으려고 할지도. 네, 단톡방 무서운 이야기 편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무서운 것은 약간 여러 가지 특효가 있어야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소리도 약간 중요하잖아요. 집 앞에 꽉꽉깡깡 하고 막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있었으면은 더 무서워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무래도 평소에 약간 추리 소설이나 살인 이런 책도 읽다 보니까 글로는 크게 무섭지 않았어요. 나 좀 잘 읽나 봐. 정말.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회사를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담톡방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편,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